환자분이 잇몸 치료 후 소독을 시행하였다. 후 처치 가와 나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지? 안녕하십니까.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전서현입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치주치료 후 처치는 치주질환 치료 및 수술 후에 치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독이나 치태 제거, 치주팩 제거 또는 봉합사를 제거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산정이 되는 게 소독이나 발사를 시행한 경우, 그리고 동일 부분 재시행한 경우, 동일 부분 역행 진료한 경우, 이랬을 때 치주치료 후 처치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의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는 가 또는 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 단위는 1구강 1회당 산정이 됩니다. 수가는 치주치료 후 처치 가가 치주치료 후 처치 나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시행했을 때 1구강 1회당 산정이라 수가가 높은 거 하나만 더 인정이 되고 치주치료 후 처치 나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상병은 치주치료 시 적용한 상병명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K05로 시작되는 치은 또는 치주염에 해당하는 상병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치건학장술 같은 경우에는 K02 우식, K04 치수염 등등 근관치료 상병 이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병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치주치료의 행위의 상병이 똑같은 걸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는 가와 나로 구분을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저는 블레이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레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치석 제거, 치근할텍술, 치주 소파술 같은 것들은 하고 난 다음 소독이나 이런 것들 시행 시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로 인정이 됩니다.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치은 박리 소파술, 치은 절제술, 치관 확장술,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조직유도 재생술, 조직유도 재생막 제거술 등 이런 것들은 치주 치료 후 처치 나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사례별로 청구하는 것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24번에 이렇게 치관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33번부터 48번까지 치석 제거 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와서 소독을 시행을 했어요. 자, 치관 확장술 할 때 블레이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주 치료 후 처치 나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치석 제거할 때는요?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치주 치료 후 처치 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날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구강당 1회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가가 높은 치주치료 후 처치 나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의 고시입니다. 동일학 중 3분의 1학 또는 동일학 중에 연결된 3분의 1학 범위 내에 인접치하 3, 4개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 수술 후 처치, 단순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 과 처치료만 산정함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주치료는 치석 제거, 치근활tek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 치주수술 등등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치주치료, 치주치료 후 처치, 수술 후 처치, 가 단순 처치. 요게 겹치는 부위에서는 소정 점수만 인정이 되진 않지만 겹치지 않는 부위에서는 각각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결론은. 예전에는 내역 설명을 써라.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겹치지 않는 부위에서는 각각 인정이 되고 청구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6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41번부터 47번까지 치주치료 후 처치 가를 시행했습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 치주 소파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다른 부위에 각각 시행을 했죠. 그랬을 때는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2번입니다. 41번부터 47번까지 치주 소파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번부터 33번까지 치주치료 후 처치 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3분의 1학당 부위에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진료인 치주 소파술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3번입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 치주 소파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7번까지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겹치는 부위도 있고 안 겹치고 있는 부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겹치는 부위가 있어서 그 부위만 치주치료 후 처치 가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치주 소파술, 치주치료 후 처치가 다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4번입니다. 18번에 수술 후 처치를 시행을 하고 41번부터 47번까지 치주치료 후 처치 가를 시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술 후 처치는 발치한 상병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치주치료 후 처치는 치주치료에 해당하는 상병을 제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48번에 수술 후 처치를 시행을 하고 4번부터 7번까지 치료 후 처치 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같은 부위에 시행했을 때는 소정 점수만 인정, 즉 상위 진료만 인정이 됩니다. 상위 진료는 비싼 진료, 수술 후 처치 가가 치료 후 처치 가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수술 후 처치 가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에 수술 후 처치 가를 하고요. 34번부터 7번까지 치료 후 처치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니 쪽에 치석 제거 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셋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치주 치료 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치료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잇몸 위에만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치석 제거, 치근의 면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치근 활택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염증 같은 것들 긁어내는 게 치주 소파술, 그리고 플랩을 열어서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직접 만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치은박리 소파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건너뛰기도 가능합니다. 자, 치은박리 소파술을 하고 난 다음 소독을 하게 되면 어떤 걸로 들어갈까요? 치은박리 소파술은 블레이드를 쓰는 술식일까요? 쓰는 술식이죠. 그래서 치주 치료 후 처치 나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치석 제거, 치근활택술, 치주 소파술은 치주 치료 후 처치 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후 처치가 들어가는 건데 이 진료를 역행을 했을 때는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인정이 된다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위의 앞니에 치주 소파술을 하고요. 일주일 뒤에 와서 깨끗하지가 않아서 치근활택술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역행을 하는 진료를 하게 된 거죠. 이랬을 때는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치근활택술 한 날. 44번부터 8번까지 치근활택술을 하고 3주 뒤에 왔는데 그 위에가 깨끗하지가 않아서 치석 제거를 시행했습니다. 치석 제거가 인정이 될까요? 치주 치료 후 처치여야 될까요? 동일 부위가 아니죠.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역행이라고 하는 건 동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역행인 거지 다른 부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치주치료 재시행 기준입니다. 치주치료는 만성질환으로 재시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중에 치석 제거 재시행 기준은 3개월 이내에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블레이드를 쓰지 않죠. 그래서 후 처치 가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초가 50%, 6개월이 넘어가면 100% 인정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33번부터 48번까지 치석 제거 가를 시행을 하고요. 이랬을 때 치석 제거 가의 횟수는 2가 되게 될 겁니다. 2달 뒤에 와서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앞니 치석 제거 다시 했어요. 그리고 위 앞니도 치석 제거 시행을 했습니다. 아래 앞니는 겹쳤죠. 동일 부위에 재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치주 치료 후 처치 가가 될 거고요. 위 앞니는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석 제거 횟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론은 2개월 뒤에는 치석 제거 가 1,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될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나를 구분해서 청구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블레이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치주 치료 후 처치, 수술 후 처치 가, 치주 치료
동일날 동시 시행 시 위치를 제대로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각각 청구해 주시면 되고요. 치주치료 역행 시 치주치료 후 처치가 되는 거고 치주치료 재시행 시 기준일 제대로 체크해서 후 처치면 치주치료 후 처치 50% 100% 해당하는 것에 제대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